문재인이 오늘 펀드를 하나 가입했다고 하는데요. 명분이 아주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고 들어가 보면 이것은 조국을 구하기 위한 조국의 이미지 중에 더러운 펀드에 대한, 가족 펀드에 대한 이미지를 구출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문재인은 스스로가 밝혔는데 주식과 펀드 투자 경험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런 문재인이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주식형 펀드입니다. 이거 누구부터 생각납니까? 조국의 펀드가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문재인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NH농협은행의 본점을 직접 방문해서 필성코리아 펀드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명분이 그럴싸해 보입니다. 필성코리아 펀드는 NH 아문디 자산운용에서 지난 14일 출시한 NH 아문디 필성코리아 정권투자 신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필성코리아 펀드는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입니다. 운용 보수와 판매 보수를 낮춰 그 수익이 기업에 돌아가도록 했고, 운용 보수의 50%를 기초과학 분야 발전을 위한 장학금 등 공익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장학금 나오네요. 또 문재인의 필성코리아 펀드 가입은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조인 혁신성장을 다시 강조하고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조치에 대항하기 위한 응원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청와대 보도자료가 그렇게 나왔겠죠. 청와대도 문재인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서 기술 국산화, 원천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품, 소재, 장비 분야 국내 기업을 응원하는 민간 차원의 노력에 함께하고자 펀드 가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해당 펀드를 찾아봤습니다. 해당 펀드를 찾아보니까 NH 아문디 자산운용이라는 펀드입니다. 여기에 직접 가보면 NH 아문디 자산운용에서 하고 있는 메인 상품은 NH 아문디 인도네시아 포커스라는 상품이 제일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러버 2호, 이거 역시 해외 투자형입니다. 세 번째가 NH 러버, 이것도 해외 투자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NH 아문디 러버 3호, 이것 역시 해외 투자형입니다. 그리고 국내께 하나 메인 상품으로 떠 있는데 NH 아문디 국채 10년 인덱스라는 겁니다. 오늘 문재인이 가입한 상품은 메인 상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한참 찾았더니까 그게 나와요. 국내 주식형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제일 아래쪽에다가 국내 주식형도 상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나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밑에 한 귀퉁이에 숨은 게 산업구조 개편 테마펀드라고 있네요. 어쨌든 메인 상품도 아니고 중요 상품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일 한 기퉁이에, 그것도 몇 번 어찌어찌 해서 찾아 들어가야 찾을 수 있는 그런 펀드입니다. 이 펀드에 가보면 이런 게 있어요. 2등급 위험도, 높은 위험, 산업구조 개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의사항을 보면은 집합투자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그런 펀드죠. 수익이 나면 좋지만 수익이 안 나면 고스란히 잃어버리는 그런 펀드입니다. 제가 왜 오늘 문재인의 펀드 가입을 문제 삼느냐 하면요, 이건 고도의 심리전일 수가 있습니다. 고도의 심리전일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이 지금 가족 펀드 불법성 논란으로 조국의 이미지가 최악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펀드에 가입하죠. 원래 고위공직자는 주식 투자 못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맡겨놓거나 아니면 팔아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펀드에 대해서는 뒷구멍으로 뺄 수 있는, 뒷구멍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것을 규제할 때 주식까지는 규제를 했는데 고위공직자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한테 아무래도 자기 주식 쪽으로 유리하게 정책을 펼 수밖에 없죠. 그걸 막기 위해서 주식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만들 때 그 당시에는 펀드에 대해서는 별로 규제가 없었습니다. 아니, 규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골이 빠져나갈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입법 취지로 볼 때는 이건 100% 불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펀드에 투자한다 해도, 펀드 상품에 가입한다 해도 주식을 금지한, 주식 투자를 금지한 입법 취지로 볼 때는 펀드 역시 불법입니다. 입법 취지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그 법을 만들 때 입법 과정에서 펀드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그 생각을 못했고, 지금 공직자 중에서도 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누구도 그 구멍으로 빠져나갈지는, 미꾸라지처럼 달아날 줄은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주식까지만 금지하고 펀드를 금지를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불법성이 있는, 입법 취지로 따지자면 완전히 불법인 거나 마찬가지인 펀드에 문재인이 가입했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불법은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대부분 이미지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들은 대부분 이미지 가지고 먹고 사는데, 지금 조국의 이미지 중에서 펀드 이미지가 아주 불똥이 튀어 있죠. 그걸 벗기는 심리적인 작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펀드에 묻은 조국의 부패 의혹 이미지를 벗겨라. 조국 일가가 전 재산의 20%인 10억 5천만 원을 투자한 코링크 사모펀드, 프라이빗 에쿼티, 사모펀드가 이 프라이빗한 겁니다. 사적으로 모집하는 펀드죠. 의혹이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조국의 펀드에 얽힌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의혹은 이 사모펀드는 조국 일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냐, 결국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느 정도로 위험한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출자 약정 위반을 했다든지 편법 정려 의혹이라든지 이런 건 놔두고 이것이 얼마나 불법적이고 위험한 것인지, 검찰 수사를 왜 받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펀드가 주로 투자한 회사는 가로등 사업을 했습니다. 가로등 사업은 전형적인 관급공사죠. 행정부 공사입니다. 가로등 공사는 주로 경찰과 행정당국이 관리하죠. 행정당국이 관리한다면 민정수석하고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바로 그 업무에 딱 걸려버리죠. 조국은 구체적인 투자처는 몰랐다고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이 사모펀드가 100% 자기 가족만을 위한 건데 몰랐다? 다른 사람이 끼어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이익을 나눈다면 이 펀드가 한 1000억짜리가 되고 그 중에 10억이라면 이 펀드 어떻게 굴러가든지 이익만 나기를 바랄 수도 있죠. 그런데 100% 자기 가족만을 위한 펀드입니다. 그럴 때 가로등 사업이 누구의 이익이 됩니까? 100% 자기 조국의 가족 이익으로만 됩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의 실세 중의 실세인 조국이 거액을 투자한 사모펀드가 관급공사 업체의 대주주가 된 것만으로도 의혹은 씻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검찰 조사 안 받으면 의혹 이거 안 해소됩니다. 해소 안 됩니다. 동아일보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직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과 장차관급 중에서 사모펀드를 보유한 인사는 조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조국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망의 미비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법망이 아직 갖춰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주식까지는 갖춰놨는데 펀드에 대해서는 아직 갖춰지지가 않은 거죠. 법망의 미비로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공직자가 조국 빼고는 싹 다가 내부 정보를 취득해서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 사모펀드 투자를 안 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안 했습니다. 한 사람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고위공직자들은 전부 다 사모펀드 투자를 깊이 해왔는데 조국만 딱 한 겁니다. 더욱이 조국은 경찰 업무를 관장하는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바로 자기 직무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감시하고 경계해야 될 사람이 바로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거꾸로 감찰을 받을 소지가 있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조국의 펀드가 과연 정당하게 사업을 했느냐? 조국이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 재직 시절인 2017년에 투자한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블루코어 밸류업 1호 펀드는 정부의 관급 공사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펀드는 조국 가족의 투자 직후 가로등 전멸기 생산업체인 웰스 CNT의 지분을 사들여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최대 주주가 누구라고요?
이 펀드고, 이 펀드는 100% 조국 가족만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웰스 CNT가 앞으로 사업할 때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바로 그 펀드고, 펀드가 조국이 100% 가지고 있다. 그럼 이 회사 역시 조국의 회사죠. 그리고 광급공사를 막 수주합니다. 광급공사 막 따먹습니다. 이게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현재 법망이 미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불법입니다. 공직자가 자기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업체를 소유하고 있고, 그것이 관급공사를 다 따먹었다면 이거 불법입니다. 그래서 조국한테 투자를 받은 이 기업은 1년 만에 매출은 74%가 늘고 영업이익도 2.4배로 늘어났습니다. 거기다 문득이 든 53억인가가 어느 회사론가 또 들어갔죠. 이러한 의혹으로 펀드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은 조국과 연결되어 버립니다. 조국의 이런 부정부패, 불법과 이미지가 연결되죠. 아까 이미지 이야기했죠. 조국하면 뭐 생각납니까? 딸내미 생각나고, 두 번째 펀드 생각나고, 세 번째 웅동학은 생각나고, 이렇게 쭈루루룩 연결되죠.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펀드 하면 조국 생각나죠. 우리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하면 뭐부터 생각납니까? 코끼리부터 생각나죠. 이게 일상언어학파들의 논리입니다. 즉 펀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 펀드에 묻은 조국의 더러운 이미지와 펀드라는 명칭과 연결이 탁 돼버리죠. 이걸 누군가 깨줘야 되잖아요. 그걸 오늘 문재인이 한 겁니다. 펀드에 가입함으로써 문재인의 펀드 가입도 역시 불법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일상언어학파라는 학파의 이론을 빌리면 이때 펀드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게 되면 이론상 불법성 펀드에 대한 조국에 대한 더러운 이미지를 희석할 수 있다는 게 R&B 제 생각입니다. 즉 공직자의 펀드, 공직자가 펀드 가입해도 되나 보다 이런 생각하겠죠. 대통령이 가입했잖아요. 대통령은 우리나라 공직자 중에 최고 대가리 아닙니까? 최고로 위에 있는 사람이 펀드에 가입했으니까 조국의 펀드도 합법인가 보다 그런 생각 듭니까 안 듭니까? 오늘 문재인이 가입한 펀드의 이면에 그런 목적이 숨어 있다고 보십니까? 안 숨어 있다고 보십니까? 공직자의 펀드, 이거 대통령도 하는 거 보니까 합법적인가 보네. 더구나 애국적이기까지 하다. 그런 이미지 들죠? 대통령이 아까 명분 멋지게 세웠잖아요.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 부품 산업, 소재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에다가 넣었다. 이게 대통령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요. 이 소재 산업, 부품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집행하는 게 대통령이 할 일입니다. 그래야 그 기업들이 살죠. 이 펀드 전부 다 해가지고 300억도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그런 기업들을 다 살립니까? 말이 안 됩니다. 보통 조 단위가 투입돼야 되는 그런 중요 정책 아닙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조국의 이미지에 묻은 펀드 이미지, 그걸 벗겨주는, 우리 인간한테는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잖아요. 이 무의식 중에 긍정적인 펀드에 대한 이미지가 새겨지게 됩니다. 심리학 좀 보신 분이나 일상언어학파 책을 좀 보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겁니다. 고도의 심리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국민은 개돼지니까, 잘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을 개돼지 취급합니다. 굉장히 불쾌합니다. 저는 R&B는 문재인의 갑작스러운 펀드 가입이 순수해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문재인이 진짜 그런 애국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대통령으로서 정책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국정 수행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서 기술 국산화, 원천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품, 소재, 장비 분야의 국내 기업을 응원하는 민간 차원의 노력에 함께 하고자 펀드 가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펀드 가입을 마친 후 임직원을 격리하는 자리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드는 외풍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초인류 혁신 기업이 지금보다 2배, 3배 늘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성장이 필수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펀드로 300억짜리 펀드로 해결될 일입니까? 고작 300억 가지고. 한 개 기업한테 융자해 주는 것도 300억 넘게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몇십 개, 몇백 개, 몇천 개가 되는데요. 이런 건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더구나 그런 기업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자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주 52시간 근무제 그리고 최저임금 이거부터 박살내줘야 됩니다. 대통령이 그거부터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 10년 후의 먹거리가 뭡니까? 지금 벤처 산업입니다. 벤처가 제대로 새로운 산업이 자꾸 발굴되고 성장되어야 그 나라의 10년 후가 보장됩니다. 그런데 그 벤처 기업들한테 주 52시간만 근무해라 하고 꽉 쪼아버리면은 밤샘을 해도 모자랄 판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밤샘에서 대학생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밤샘은 고사하고 주 52시간 더 이상 하면 불법이다 이래버리면은 우리나라 10년 후의 먹거리는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조국의 펀드가 검찰의 수사 대상 또는 특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는 감춰진 이면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검은 목적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만약 문재인이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국내 기업을 응원할 목적이 있다면 대통령으로서 지금까지 기업을 죽여왔던 모든 정책을 풀고 그런 정책을 풀어서 기업을 살리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금 집행도 금융 지원이나 연구개발 자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더 많이 기업들한테 혜택을 베풀어 줘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국정 수행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정상적인 불법성 논란이 일 수 있는 대통령이 펀드에 투자하는 거 합법이다 불법이다? 법망이 아직 미비되어 있긴 하지만 불법입니다. 주식을 금지시켰잖아요. 주식 보유를 금지시켰다는 이야기는 주식에 투자하는 바로 그것이 펀드인데 펀드에 대한 것도 역시 입법 취지로 볼 때 주식을 금지했던 그 입법 취지로 볼 때 이건 역시 불법일 것이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불법성 논란이 일 수 있는 곳에 가서 일부러 펀드에 가입했다는 이야기는 조국의 더러운 펀드를 희석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조국은 오히려 법무부 장관 되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래야 조국이 문재인을 아주 말아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탄핵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조국이 어떤 인물인지 오늘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조국 교수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한다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촛불 집회한 것은 총학생회가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총학생회에서도 마침내 성명이 나왔습니다. 지난 8월 23일 서울대학교 아크로 광장에서 서울대학교 학생과 동문 500여 명이 모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다. 지금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은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 분노와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2주간의 인턴십만으로도 SCIE급 논문의 제1저자가 되었다는 점, 해당 논문의 연구기간이 끝난 이후에 조국의 딸이 박사연구원으로 등재되었다는 점, 해당 논문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점, 해당 논문이 대학 입시에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 진학한 대학 어디죠? 고려대학교죠. 대학원은 부산 의전원이죠. 이런 데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장학금을 받았다는 점 등에 대해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청년 대학생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밑에 내용은 안 읽겠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서울대학교 학생들까지도 조국 물러가라, 사퇴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재인은 오늘 불법성 논란이 일 수도 있는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그 명분이 어떠하든 주식 투자를 금지시켰던 입법 취지로 볼 때 펀드 역시 불법성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하는 짓을 보면 오로지 자기네들 일당 챙기는 것 말고는 국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고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나라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